안녕하세요. 베드로 선장 이태인입니다. 요즘 기상이 좋으니까 이래저래 조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해 여행 생활 낚시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한 낚싯배를 운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취득과 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어민 후계자 선정 정보에 이어서 네 번째, 어떤 배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구입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배의 규모겠죠. 아무래도 1톤으로 할 건지 2톤으로 할 건지 아니면 3톤, 7톤, 9톤 아무튼 배 규모의 결정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조업과 낚시 어선업을 병행하는 배의 규모는 3톤 또는 4.77톤 이런 배들이 많고요. 또는 낚시 어선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 큰 대형 9.7톤짜리 이런 배들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3톤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남해군 남면 항촌 같은 경우에는요, 3톤인 제 배가 가장 큰 배입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업을 하시던 분들이 보통 2톤, 2점 몇 톤, 1점 몇 톤 이런 배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선 정원은 선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배를 구하는 방법에는 먼저 조업 방법, 그러니까 허가에 맞는 배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허가된 조업 방법에 맞는 구조를 가진 배 또는 낚시 어선업의 비중에 맞는 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업 위주면 양만기 같은 구조물들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낚시 어선업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낚시하기 편하고 또 안전해야 하니까 또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을 위한 난간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배를 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중고배를 구입할 것인가,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본격적으로 배를 가져오기 전에 선착장에 배를 고정시킬 계류 공간 확보도 최우선입니다. 계류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소중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대충이란 건 없습니다. 좋은 장소는 마을 분들이 이미 선점을 해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적인 공간만 남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지 어촌계 선주님들과 잘 의논해서 최대한 좋은 공간을 얻어야 하겠죠. 간혹 마을 항에 보면 배들은 이미 폐선을 하거나 팔아서 없는데 땄줄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복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그 땄줄 주인에게 소정의 비용을 좀 주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죠. 계류장의 중요성은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기상으로 신경이 쓰이는 시기는 봄 3, 4월과 가을 태풍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죠. 3, 4월에는 계절풍으로 높은 파도와 바람이 많습니다. 이 시점이 태풍 다음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계절이죠. 겨울 내내 불던 북서풍이 남동풍으로 바뀌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보트를 한번 침몰시킨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남해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봄 나불이 겁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이 가을 태풍입니다.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휘몰아치는 특징이 있으니까 계류항이 안전하지 못하면 안전한 항으로 피항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배를 새로 만들거나 중고배를 구입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를 새로 만들거나 중고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들을 구경을 해 봐야 됩니다. 직접 올라가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를 해 가면서 살펴보는 게 좋죠. 몰드는 튼튼한지, 파도는 잘 가르고 가는지, 속도는 또 잘 나오는지, 특히 롤링감은 좀 어떤지, 또 전자장비는 어떤 게 좋을지,
뭐 조업할 때 조종 편의성하고 또 양만기 설치 상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몰드가 있으면 이 몰드를 제작한 조선소가 어딘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를 새로 만들면 마음에 드는 이 몰드를 가지고 있는 조선소에 제작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들을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구조 형태, 즉 어떤 몰드 형태의 배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속도와 안정감 있는 몰드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배를 새로 만드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를 새로 만들 때 장점은 뭐 일단 내 입맛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새 껍데기, 몰드라 그러죠. 새 몰드에, 새 엔진에, 새 전자장비에 뭐 죽이죠. 전부 새 것이니까 당분간 몇 년 정도는 엔진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뭐 전자장비의 고장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일할 맛이 절로 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정신적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감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새 배를 만들 때 조선소와 계약 전에는 갑의 위치지만 계약과 동시에 을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 좋고 납기를 잘 지키는 그런 조선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배를 새로 만들어서 물에 띄우고 길을 들이기까지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들 하죠. 태어나서 집 한 채는 지어봐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집이나 배를 만들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은 빨리 늙어버린 기분이라고들 다들 유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중고선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배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 배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이전 선주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선체 구조 변경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배들은 구입과 동시에 바로 생업에 적용해서 활용도 가능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단점은요, 배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가 필요하겠죠. 몰드는 별다른 큰 구조 변경이 필요 없겠지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엔진 상태는 이전 선주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요. 이전 선주에게 꼼꼼히 물어보고 해서 고장나기 전에 먼저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새로 정비를 싹 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엔진 같은 것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것이 정답이죠. 엔진은 현행법상 10년 주기로 엔진 개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서 완전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배를 새로 만들거나 중고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중고배를 구입했습니다. 조업 위주보다 낚시 어선업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일단 외관상으로 보이는 몰드 형태에 좀 많이 치중을 했고요. 2번째 구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번째는 같은 3톤이라도 몰드의 크기와 속도에 중점을 좀 두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선내기보다는 관리가 편한 선내기를 선호를 해서 야마하 350마력 8기통 엔진이죠. 이 엔진을 달린 배를 샀습니다. 만약 3번째 배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새로 배를 만들어서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를 가득 담은 그런 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외기보다는 이제 선내기를 저는 넣고 싶어요. 좀 배 규모도 조금 키우고요. 3톤에서 5톤이나
5톤 정도를 키우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은 낚시가 좋아서 기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의 생각을 담은 네 번째 이야기, 어떤 배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낚싯배를 운영하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나름대로의 조언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